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질의학, 체질침을 연구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체질침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우리 몸의 경락 기능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경락 기능 구조와 그 경락의 기능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서 오는 사상체질의 진단법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경락이, 우리는 그걸 해부학 보듯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일정한 근육, 골격 이러한 것을, 신경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하나의 그 북박이처럼 고정된 축처럼 그걸 외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경락에는 기능이 있어서 기가 흐르는 거죠.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생체 전기가. 전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우선성, 좌선성 흐름의 기운입니다. 그것이. 그와 같은 것을 지난번에 우리 우선성, 좌선성 공부에서 좀 했고, 또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몸의 경락이 우선성으로 우리 표면에 드러날 때, 좌선성으로 드러날 때, 또는 이쪽 오른쪽에 팔의 경락이, 장경락이 우리 표면에 드러났을 때는 왼쪽에서는 반드시 부경락이 표면에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선이면 이쪽도 우선으로 같이 돌아요. 그런데 아래쪽에 발에 있는 경락들, 즉 땅 기운이 올라오는, 지기가 올라오는 발에 있는 경락들은 이쪽에 경락이, 장경락이 여기 열려 있으면은 왼쪽 다리에 장경락이 열려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장경락이 우선으로 돈다면은, 기운이 우선성 경락이 표면에 뜬다면은 다리에서는 좌선성의 경락이 표면에 뜹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쪽의 폐경락은 우선으로 우리에게 뭔가 활성을 보인다면, 이쪽 왼쪽 다리에 있는 간경락은 좌선의 활성을 보이는 그와 같은 이 경락의 기능적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은 오늘 이 경락 기능 구조로 나타난 경락의 또 그 활성화되어 있는 데서는 허실이 보여요. 허실. 나의 폐경이 열려 있다면 폐경은 실한가 허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폐경의 보점, 사점을 갖다가 자극하고 다른 손으로 이렇게 손을 여기다 대고, 보혈, 사혈에 손을 대고, 척택, 그런 데 손을 대고 오링 테스트를 해서 힘이 딱 생기면은 이건 뭐예요? 척택은 사혈이기 때문에 사하는데 손을 대고 다른 손으로 오링을 해서 힘이 생긴다면 이 폐경락은 지금 현재 기운이 실하다 이런 얘기죠. 만일 태연이라고 하는 보혈에 손을 대고 다른 손으로 오링을 해서 힘이 생기면 이때 나의 폐경락은 기운이 허하다. 그러니까 보혈에 손을 대고 오링해서 힘이 생긴다. 이와 같은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오링을 좀 몇 번 해보면은 경락에 손을 대고 그와 같은 반응을 봐서 우리는 그 경락이 실한가 또는 허한가, 대한가 소한가, 그 기운의 대소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락이 열려 있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법도 가능합니다. 우리 손에서 보면 폐경이 있고 여기 심경이 있죠. 심경. 그래서 폐경의 정혈, 소상혈에 손을 대고 또는 심경의 정혈, 소충혈에 손을 대고 각각 오링을 해봐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한혈에서는 힘이 딱 들어오고 어느 한혈에서는 힘이 빠져요. 반드시 그래요. 누구나 해보면.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은 폐경에서 힘이 들어오면 폐경이 열렸구나. 또는 소충혈에서 힘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심경이 지금 열려 있구나. 활성화되어 있구나. 따라서 그때는 심경에서 보사혈을 각각 해보면은 이 사람이 보혈에서 힘이 들어오면은 기운이 허하구나. 심경이. 또 사혈에서 힘이 들어오면 기운이 실하구나. 이런 것을 기능 구조로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린 경락의 활성도 또는 기능 구조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이게 책에 있으니까 그와 같은 점을
잘 살펴보면서 그런 방법으로 쉽게는 우리 사상 체질이 진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겠어요. 자, 그러면 강론에 가서 자세한 공부를 하시죠. 자, 여기 이재마 선생의 그 사상 체질의 가장 그 근본되는 아주 핵심, 그것만 짚어서 한번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재마 선생이 유학자로서 심신사물론 그런 걸 시작해서 뭔가 그 심의 문제와 신의 문제, 몸뚱이와 마음, 거기서부터 심장이란 것이 뭔가 마음자리로 자리매김을 하는 바람에 심신에 있어서 몸자리는 이 심장이 없어지고 폐와 간, 그 다음에 비와 신의 어떤 대응 관계로 이런 사상 구조가 됐는데, 그것의 어떤 근본을 살펴보면 애초부터 이렇게 내 장기의 대소가 다르게 태어났다 이런 관점도 있지만, 그 근본의 근본을 이재마 선생의 그 사단론에 또는 확충론에서 보면은 기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기. 그래서 그 성정에 따른 기의 변화로서 어떤 장부가 뭔가 이렇게 성해지고 또는 허해지고 그런 식의 설명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상 체질을 한번 짚어보고, 그와 같은 기의 승강률, 기에 따라서 뭔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서 어떤 장기의 변화가 온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사상인을 잠시 살펴보고, 그것을 결국은 희로애락의 사기의 승강률, 네 가지 기운의 승강률이라고 이름을 줬고,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있죠. 여기 보이시죠. 노기는 횡승하고, 우리는 이 말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횡승. 애기는 직승하고, 곧바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희기는 방강하고, 방강이란 건 어떻게 옆으로 비켜서 떨어진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뭔지 모르죠, 잘. 낫기는 함강한다, 뭔가 퉁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곧바로. 여기 이렇게 사람의 인체의 어떤 기운의 흐름의 그 어떤 상을 그렸어요. 이 그림은 저 자신이 기라는 거를 수련하고 깨달으면서 몸으로 이 안에 몸 안에 이런 회로가 생기는 거,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환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인맥이 앞에 있어서 그것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식의 순환이 있듯이, 옆구리 쪽으로도 이와 같은 순환이 있어요. 옆구리로 가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올라가는, 또 옆구리로 해서 내려와서는 아래 회음 부위로 또 모여서 같이 오는, 이와 같은 인맥 같은 전후에 우리 몸의 전후축을 따라 올라가는 내려가는 그런 기운줄, 그 다음에 옆구리 줄을 따라서 몸의 측면에서 전면으로 이렇게 삐껴서 올라가고 또 삐껴서 내려가는, 옆으로 내려가는 그와 같은 거를 횡승 또는 방강,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이재마 선생이. 자, 우리 그 말을 깨닫질 못해요, 보통은. 저는 그 기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 몸뚱이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걸 이제 표현을 해본 것이고, 그와 같은 어떤 이 희로애락이 내 기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서 우리의 장부의 어떤 대소 변화가 온다 하는 기능상의 그런 변화겠죠. 또 기질적으로도 그 부위가 더 커지겠죠. 예를 들면 간이 기운이 실해지면 간이 있는 옆구리가 실해진다든가 살찐 것처럼, 또는 뭔가 신이 실해지면은 신장이 자리 잡은 뒤에 엉덩이 쪽으로 기운이 많이 모여서 엉덩이 쪽이 실해진다든가, 그런 식의 우리가 그 변화를 노기횡승으로 해서 비가 실해진다 그랬지만, 이 비를 저는 심으로 봅니다. 심. 그래서 심이 실해지면은 결국은 심장이 있는 어깨 부위가 실해져서 어깨가 딱 벌어지는, 가슴이 넓어지는 그와 같은 변화. 또 이렇게 애기 직승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것이 목덜미라든가 또는 이 머리 쪽이 커지는 그런 식의 이제 사람이 폐기가 성한 거죠. 그래서 상초가 실해지는 거죠. 상초, 하초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재마공이 단지 유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심신사물 또는 심이란 건 태극지
중앙지 태극이다, 중앙지 태극이다 이런 말씀으로써 또 어떤 인체 구조 장상론을 본 것 외에 그건 좀 유학적인 개념이고 실제로는 이와 같이 기의 변화에 따른 것을 많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에 굉장히 달통한 분이에요. 또 뭐 일설에 의하면 그분이 어떤 무인으로서 또 뭐 이런 상당히 또 공력이 깊은 것 같은 그런 표현도 있죠. 그 기록에. 그래서 이분이 그런 무술 연마도 많이 하셔서 아마도 이런 기에 몸의 그 기 흐름에 그런 걸 정통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거는 이제 사단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러한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확충론이라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태양인은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태양인의 성기는 슬퍼하는데 중인지 상기하는 거예요. 중인 세상 사람들이죠. 서로 속이고 기만하고 사기치고 그러는 꼴을 보면 어찌 사람들은 이런가, 어찌 세상은 이런가 하고 애통해하고 뭔가 이렇게 슬퍼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애성이 뻗쳐서 직승을 하면은 그것이 목덜미, 폐 또는 머리 이런 쪽으로 가서 그런 부위가 발달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운은 직승을 해요. 애기 직승.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견여둔의 두라든가 하목제복의 함 이런 데가 발달을 한다. 이게 목덜미가 실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애성지기는 폐기로서 애기란 건 직승한다. 이 앞에 있는 건 확충론 말씀이고 애기직승은 사단론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읽으면서 그것이 하나로 관통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저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기를 깨달으면서 이걸 더 이해하게 됐어요. 사단론이라든가 확충론의 문맥 그런 것을. 자, 그 다음에 소양인 경우는 어떠냐? 소양인의 성기는 너 화나는데 언제? 중인지 상모 하는 걸 보면 화가 나요. 중인 세상 사람들이 서로가 욕질하고 모욕하고 쌈질하는 그런 걸 보면은 화가 난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어째 세상은 이런가 하고 거기서 속에서 화가 나요. 그 노성지기는 바로 비기로서 이재만 선생님 얼굴 비에다 넣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으로 봅니다. 염통이 벌떡벌떡 뛴다. 이게 화가 나서. 근데 이분은 심을 이미 마음심자로 돌려놨기 때문에 비를 썼어요, 거기에. 또 비화나 심화나 같은 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노기가 어떻게가 횡승을 해요. 어떻게 횡승해? 이 옆구리 기운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앞가슴을 타고 빗장뼈 있는 데로 올라와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노기 횡승이라 한다. 자, 이거는 제가 무슨 사상의학 무슨 그 이론을 보면서 그 다음에 기를 하면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참뜻을. 자, 또 살펴보면은 여기 보세요. 태음인의 성기는 희 중인지 상조 뭔가 희락한 기쁜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상조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 협력하는 것 그런 걸 볼 적에 세상 참 좋구나. 또 역시 살만 나는 세상이다.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이 참 좋구만 이런 거. 그런 희심이 들면은 그 희성직이란 거는 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기가 세지는 거죠. 간기가 커지는 거예요. 아까 본 데서 폐대 또는 비대 또는 저는 심대 이렇게 봤다면은 여기서는 간대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 희기란 거는 방강한다. 옆으로 비껴 떨어진다는 거 이렇게. 이게 바로 방강의 그 그림입니다. 회로가 따라서 이렇게. 이때 떨어질 적에 여기서 두견 요둔의 옆구리 그런 것이 실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목 제복의 배꼽 있는 부위, 이거 뭐 아랫배가 톡 튀어나온다든가 허리통에 씨름선수처럼 이렇게 두껍다든가 뭐 이런 식의 체형이 되는 것이죠. 그게 간기 실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시면은 그러면은 소음인의 성기는 뭐냐?
중인지 상보라. 아주 낙낙한 낙중한 기쁜 마음이 생기는데, 언제? 중인 세상 사람들이 서로 보호할 때, 서로 아끼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꼴을 보면은 야, 세상은 참 좋구나 하는 기쁜 마음이 들고 안심되고, 그 사람들도 참 좋다, 이런 식의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낙성지기는 바로 신기가 되고 신장이 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운은 낙기는 함강해요. 아래로 툭 떨어져요. 예, 그러면서 골반이나 엉덩이 이쪽이 실해지겠죠. 자,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걸 결국은 두견요, 두뇌 해당하고, 예, 하목제복의 복, 아랫배,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거 그리느라고 많은 세월을 보냈죠. 몸뚱이를 살피면서 기의 흐름을 깨달으면서, 그 결과로 저는 이재마 선생이 이렇게 사단론이나 이 확충론에서 띄엄띄엄 써놓으신 이와 같은 우리의 어떤 감정과 어떤 성정, 그것이 어떻게 세상살이에서 발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의 장부가 병이 들고 불균형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뚱이도 변화되고, 뭐가 어느 부분이 이제 살이 찌고 뭐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체형의 변화가 온다든가, 그런 것을 이제 다 한꺼번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재마 선생의 사상 체질을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어요. 기의 관점에서.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약간의 어떤 기수행이 돼서 몸에 기운줄이 열리는 그런 모습이고, 가운데는 뭐 인맥을 중심으로 기운이 좀 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단전에 뭐 기운자리가 좀 잡히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제목은 뭐라고 했느냐? 어떤 세 축의 기화지율, 삼축의 기화지율이란 거죠. 그걸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 기화지율이란 거는 중국 의서에 많이 언급되죠. 중국 사람들이 기를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또 깨달아서 이와 같이 장부 안에 배속을 한 거예요. 기화율을. 마치 이재마 선생님께서 희로애락의 네 가지 기운의 그 어떤 그 흐름을 저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부했죠.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이게 잘 보일 겁니다. 첫째, 비위는 기화 승강지 구축이라. 비위가 여기 있어요. 가운데 중앙자리에 있어서 비위가, 이게 보통 우리 한의학적인 장부론에 맞는 거죠. 이재마 선생님처럼 비를 갖다 여기다가 심장자리에 놓은 거, 이거 심장을 여기다 놓으신 거, 그건 이재마 선생의 고유한 어떤 장부관이고, 중국 사람들 전통적인 우리 중국 한의학에서는 역시 비위는 중앙토에 있고, 심은 여기 있죠. 심장은 불자리, 뭐 여기 물자리, 신장, 여기는 하늘에 뭐 바람을 들여 마시고 하는 그 폐자리, 이거는 땅에 올라오는 모든 푸른 음식을 먹는, 야채를 먹는 그런 그걸 소화시키는, 해독시키는 간자리. 그래서 천지, 수화, 서로 그런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는 지수화풍의 지풍, 수화, 가운데 중앙이 있는 거죠. 비토. 이런 관점에서 비위는 기화 승강지 구축이다. 기본 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간폐는 기화 승강지 외륜이다. 간과 폐는 외륜이다. 그 다음에 셋째, 심신은 기화 승강지 근본이다. 승강지 근본이다. 이 심신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재마 선생님이 여기다 비를 놓으니까 비신 이렇게 되니까 많이
혼란스럽죠. 예. 그래서 저는 기화유를 또 이런 식의 우리 중국식 또는 원래 전통 한의학의 전통 한의학의 기본적인 그 뭐 장부관, 오행관 이런 데서 기초를 한 겁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기화지율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서 5장만 본 거지 경락을 따지면은 6장 6부 경락엔 심포와 삼초가 있잖아요. 또 이건 또 어디 가느냐 그러면은 심포 삼초를 전 여기다 넣습니다. 횡격막 중심으로 가슴 쪽에, 이거는 횡격막 중심으로 아래 배 복부에 비위는. 그래서 횡격막을 이렇게 볼 적에 여기 심포와 삼초를 여기다 저는 넣었어요. 여기는 제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심포와 삼초라는 것이 바로 저는 이재마 선생의 마음심 그거라고 보죠. 경락적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 염통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 심장 경락은 여기 있어야 되고, 이재마 선생의 마음심은 여기 있어야 되고, 비위는 비위대로 또 여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포 삼초, 비위 이 모든 것이 중앙에서 우리의 아주 기본 축을 이루는,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자리. 그리고 이 밖에 있는 간폐축이나 심신축은 염통과 신장, 물과 불, 간과 폐, 흙과 바람, 하늘과 땅, 이런 축은 이게 몸뚱이, 신의 몸뚱이, 몸뚱이를 상징하는 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놓고서 사상인을 생각해 보면 아까 보셨죠, 좀 전에 폐가 성해지는 그런 태양인, 또 희심이 실해져서 애심이 실해져서 폐가 성해지는 태양인, 희심이 성해져서 간이 실해지는 태음인, 비가 실해진다고 이재마 선생은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기서 염통심,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화가 나서 그와 같은 심화가 벌렁벌렁 솟는 그와 같은 소양인, 그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한번 놓고 보자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이재마 선생이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번 놓고 앞으로 따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 나름으로 경락의 기능 구조와 사상인 이와 같은 테마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하니까 과연 어떠한 어떤 그 비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우리는 먼저 기의 흐름에서 그 장부 경락의 어떤 변화 흐름, 그것으로 놓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먼저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와 같은 어떤 도표를 보십니다. 그림이죠. 제목은 경락 기능 구조와 어떤 사상 체질을 대비해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먼저 위에 보시면은 태양인, 태음인 이렇게 있는데 이 어떻게 그럼 이런 사람 체질을 먼저 규정하느냐, 어떤 사람을, 그거는 그 환자를 양시간에 북쪽을 향해서 눕혀놔서 오른쪽 태양혈에서, 이마 오른쪽 태양혈에서 오링해서 힘이 세지는 사람, 또는 저의 그 생명나무 별판에서 뭐 태양인 같으면 목성에서 힘이 세지고 태음인은 금성에서 힘이 세지죠. 그와 같은 반응, 그 다음에 양시간에 그걸 테스트했다 해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양시간 표를 보면 되니까 우리 책에 있는 이와 같이 볼 적에 이런 반응의 어떤 태양인 같은 그 별판에서 기적인 그 반응을 보여준 사람은 이와 같은 자세로 눕혀놓으면 반드시 오른쪽 경락에 장경이 열리고 왼쪽 다리 경락에 간경이 열려요. 그거를 이제 경락 기능을 보는 그 폐경과 심경의 정혈에 손을 대고 오링해 보면 소상혈, 거기에서 힘이 딱 생긴다는 이런 얘기고, 여기는 간경의 정혈, 거기에서 힘이 생긴다.
그래서 열렸다는 걸 알고 거기서 보사혈을 찾아서 이거는 우선성의 보사혈을 찾고 이거는 간경이 좌선성이니까 그때 좌선성 보사표에서 행간보하는 걸 해보면 힘이 딱 들어와요. 그럼 이게 간 소임을 알고 이거는 척택을 살 때 힘이 들어오니까 폐대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폐가 대하다. 간이 소하고. 자 보세요. 경락이 열리고 닫힌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걸 활성도라고 그러는데 경락이라는 것이 12경락이 다 이렇게 활성도가 높은 게 아니라 그 중에 최전선에 나와 있는 경락이 따로 있어요. 즉 1차 방어선을 구성하는 경락, 2차 방어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마치 군대에서도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듯이. 그래서 그러한 경락의 기능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체질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락 자체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도 체질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일 다른 진단법, 제가 소개해드리는 저 같으면 그 오행성, 생명나무에 있는 오행성 사진에서 오행성 기운을 받았을 때 나오는 체질 반응하고 만일 경락 자체가 보여주는 활성도에 의한 차별,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딱 맞게 되고 그런 데서 우리는 체질 진단이 옳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또 체질이라는 것이 경락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보겠습니다. 환자 머리에 백회혈에다가 침을 한두 개 꽂고 그 다음에 환자의 태양혈에 한 손 대고 오링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힘이 강해지면 오른쪽 경락을, 왼쪽 혈에서 힘이 강해지면 왼쪽 경락을 취해서 이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갖다가 가능하면 아까 시간표에서 음시간이 아닌 양시간대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시간대에. 자, 그러면 이 아래에 딱 네 가지 형태가 나와 있어요. 이거 화면에 보일 겁니다. 글씨가. 우리가 오른쪽 관자놀이 태양혈에서 힘이 생기고 양시간인데 북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누운 사람이 오른쪽 손 경락에서 우리가 손끝을 정혈에 대봐요. 정혈 어디다 대냐 하면 폐경, 엄지손가락 정혈, 소상혈에 대고 또 하나는 새끼손가락 소충혈, 거기다 딱 대고 오링을 2번만 해봐요. 대는 방법은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을 해서 혈에다 대는 거죠. 이렇게 살짝. 그러고 해보면은 반드시 폐경에서 힘이 들어오든가 또는 심경, 소충에서 힘이 들어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뭘 뜻하느냐? 폐경혈에서 힘이 들어온 사람은 결국은 폐경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상혈에서 힘이 들어온 사람은 두 번째로 폐경의 보혈인 태연혈, 사혈인 척택혈에 대고 각각 또 오링을 해보면 보혈과 사혈 둘 중에 하나에서 힘이 들어옵니다. 보혈에서 힘이 들어온 사람은 보혈을 자극해야 되니까 폐가 기운이 작은 사람이죠. 폐소가 돼요. 사혈인 척택에서 손을 대고 오링해서 내가 힘이 세지면 의사가 손대고 의사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혈에서 힘이 세지니까 지금 현재 폐기운이 대한 거예요. 폐실이에요. 그런 데서 우리는 폐대가 되면 태양인 같다, 폐소가 되면 태음인 같다, 그런 불균형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심경, 소충에서 힘이 딱 세진 사람은 거기에 보혈, 사혈을 대고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보혈인 소충혈에서 계속 힘이 강하게 들어오고 신문에서 힘이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심이 허한 심소의 불균형을 가진 사람이에요. 즉 소음인 같은 사람이죠. 신문혈, 사혈에서 오히려 힘이 강해지면 그 사람은 심이 대한 사람, 심화가 큰 기운의 사람, 소양인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딱 오른쪽 손 양시간에 우측 태양혈에서 힘 들어오는, 즉 오른쪽 경락이 열려있는 사람한테 가서 오른쪽 경락 중에 손에서 간단하게 폐경의 소상혈, 심경의 소충혈, 즉 정혈이죠. 정혈에 손대고 해보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강해져. 그러면 그 사람은 폐 쪽이다, 하나는 심 쪽이다. 우리가 왜 기화열 공부해서 그런 거 합니다.
간폐의 기화율이 있고 외륜이다 하고 심신의 기화율이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이 간폐 체질이냐 심신 체질이냐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소상과 소충혈에서, 즉 폐경의 정혈, 심경의 정혈.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반응을 보사혈에서 해서 결국은 그 안에서 또 폐대 폐소, 심대 심소를 찾아냄으로써 일단은 마치 사상이 구분된 듯한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이 공부에서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저 자세한 거는 그림을 보면서 하겠어요. 이건 바로 태양인의 폐대 간소에 해당하는 그러한 반응을 기적으로 경락이 스스로 열어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거기다 손대고 오링 테스트만 해보면 우리는 힘이 딱딱 들어오고 빠지는 거를 알게 됨으로써 이와 같은 거를 확인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몸이 스스로 말한다, 이런 얘기죠. 우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경락을 가지고 경혈에 오링 테스트를 해본 노력을 안 한 거죠. 뭐 책이 없으니까 안 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또 한편 반대로 이쪽에서 역시 양시간에 북쪽으로 눕혀서 똑같이 이 오른쪽 태양혈에서 힘이 딱 들어오는 사람, 오링 테스트에서, 그러면 이게 우선성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선성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사람은 뭐 폐경과 심경에서 정혈을 했더니 폐경의 정혈에서 소상에서 힘이 들어왔다. 그래서 보사혈을 따져보니까 태연보에서 힘이 들어오더라. 그럼 이건 폐소인 거예요, 사람이. 폐소 상태이기 때문에 태연보에 손을 대서 힘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 있는 다리 경락은 이쪽이 우선이면은 이쪽은 좌선으로 열립니다. 이거는 경락 기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린 그걸 몰랐던 것 뿐이에요. 여태까지 무슨 경락교실 이런 데서 이런 걸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거예요. 왜냐? 경락교실에서는 경락이라든가 경혈을 무슨 해부학에 해서 뭐 근육 이름, 뼈다구 이런 거 무슨 고정된 그런 것을 보듯이만 고정축으로 보고 했지, 그것이 전기적으로 항상 우선성 또는 플러스, 좌선성, 마이너스 이런 전기를 우리한테 열어서 보내주고 있다 하는 그런 기능적인 생체 전기적 흐름으로서 기능 구조로서의 경락을 우리는 개념도 분명치 않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책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의과대학 공부했어도 이런 얘기 지금 처음 들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한 분이 누구예요? 지난번 강의 좀 봤죠? 사암도인이 그런 걸 좀 했어요. 영수보사법에서 이게 어떻게 되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보가 될 때가 있고 왼쪽으로 돌리면 사가 될 때가 있는데 이 경락 따라서 그걸 바꿔서 쓰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경락 따라서 어떤 거는 어떤 그 우선성 경락이 있고 좌선성 경락이 있다는 거를 그분이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임상적으로 느끼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침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뭐 전진보사, 모지전진, 모지후퇴 하면 왼쪽으로 침이 돌잖아요. 그런 걸로 보사를 했다는 게 결국은 침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보가 되는 경우는 그 경락 자체가 우선성으로 열린 상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대로 한다든가 또는 좌선인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리면 또 그게 좌선 보가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린 게 보가 돼요. 그런 거 공부했습니다. 보세요. 뭔가 좌선성, 우선성 공부해서 했어요. 자, 다음에 넘어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태연보 이쪽에서는 곡천 사혈이 돼서 곡천 사했더니 힘이 들어온다는 건 간이 실하다는 얘기죠, 간경이. 그래서 폐소 간대가 돼서 폐소 간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태음인이다. 역시 우리 별판에서 금성에서 힘이 딱 들어오고 태양에서 힘이 딱 들어와서 우선성 태음인으로 봤더니 이게 맞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태에서 북쪽 태양이라서 힘이 들어온 우선성,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오른쪽 우측 선경락에서 우리 폐경락과 심경락을 검사해 보면 심경락 정혈에서 열려요. 소충에 힘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혈 사혈을 각각 해보면 이거 우선성이니까 신문이 사혈이죠. 여기서 손을 대고 사하듯이 하면 힘이 들어온다면은 이 심장이 대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반면에 반대쪽에 있는 신장 경락은 좌선으로 돌고 따라서
용천이 보혈이 되어 있다는, 보혈에서 손을 대고 했더니 힘이 들어왔다는 거는 신장경락이 허하고 소하다는 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심대 신소가 되는 사람이라 이게 바로 소양인이다. 그 사람을 우리 별판에 서면 반드시 수송 별에 손대고 힘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왜냐? 수기운, 신수가 부족한 사람이라 수성에서 신수의 기운을 받으면 힘이 세지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소양인이 경락적으로, 기능 구조적으로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반대로 심경과 폐경의 정혈을 각각 손대고 했더니 심경 정혈에서 힘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또한 그 소충혈이 마침 보혈이라 그거 대고 해봤더니 힘이 딱 들어와요. 그럼 사혈인 신문혈을 대고 오리 걸으니까 힘이 안 들어와요. 그럼 역시 이 심장경락이 허하구나. 그래서 보혈인 소충혈에서 자극을 하니까 힘이 들어오는구나. 그 자극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가락을 펴서 영수 방향만 잡아서 그 소충혈에 대는 거예요. 그냥 딱 대면 내 몸의 전기가 흘러서 상대방한테 전해지는 것이 오링상 변화가 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약간 시간을 두고 하시면 돼요. 항상 손을 대고 한 1분쯤 기다렸다가 그와 같이 참을성 있게 하면 틀림없이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쪽에 반대쪽에 다리에 있는 신장경락은 이게 좌선성이에요. 예? 법칙이에요. 법칙. 그거는 기능 구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 팔이 오른쪽, 장경이 우선이면은 이거는 좌선, 반대로 나오면 또 반대는 이쪽 반대. 여기 보세요. 이 왼쪽 다리에서 이 좌선이기 때문에 부류란 혈이 보혈이 아니고 사혈이 됩니다. 이때는 이게 부류사에서 힘이 들어왔다는 거는 신장경락이 실하다는 얘기예요. 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소 신대가 돼서 이런 사람이 바로 소민적인 불균형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볼 적에 이와 같은 데서 우리는 사상체질이란 것이 이재마 선생이 심장이란 거를 안 놓고 이걸 비로 놨기 때문에 비. 그래서 아주 우리가 고통을 받고 침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만 선생은 당신 말씀대로 침을 안 한 분이에요. 공부를. 그러니까 침 경락이라든가 오행적인 그 접근 뭐 이와 같은 뭐 사암도인처럼 보사법 또 거기에 따라서 사람 따라 남자 여자가 다르고 오전 시간 따라 뭐가 달라지고 보사가 또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보가 되고 어떤 때 왼쪽으로 돌리는 게 보가 된다는 거는 좌선성 경락이 기의 흐름이 있다는 거를 설명은 못했지만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임상적으로. 그와 같이 침을 평생 놓은 분은 이런 걸 다 알아요. 예. 또 침감, 기감이 발달해서 다 느껴요. 그런데 이재만 선생은 침을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후학 중에 침으로 이걸 연결시켜봐라 이런 말씀까지 남겼다고 전하니까 우리는 너무 이재만 선생의 그 폐대간소는 뭐 쉽지만 심대 신소, 심대 뭐 비대 심소 이런 거 있잖아요. 비가 들어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고통받지 말고 체질 침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비를 심장경락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마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에 나오는 심포삼초 또는 비위도 우리 마음 작용에 관여합니다. 비위가 단순히 소화 기능의 장기뿐일 아니라 그것도 하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 자리도 있어요. 여기에 비위가 뭐 쉽게는 우리가 비위가 상했다, 감정이 상했다는 얘기죠. 네. 그와 같은 것이 비위라는 것이 우리 시민성으로 가장 그 원인과 그 결과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 감정에 따라서 비위 기능도 따라지고 또 실제로 경락적으로 이제 좀 더 기공부를 할 때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릴 텐데 손에서 심포삼초 경락이 우리 마음자리를 조절하는 기운이라면 비위 또한 다리 경락에서는 우리의 마음자리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꼭 우리의 소화기관 어디 뭐 밥통 뭐 비장 이것뿐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더 자세한 공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사상 체질이 어떻게 보면 팔상, 팔체질, 장부형, 장형, 부형의 팔체질로 발전, 변화하는가 하는 것을 또 경락 기능 구조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